경찰 1000여 명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성주 사드 기지에는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가 충돌 없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해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공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대구 관광뷰로의 설립 과정에 위법이 드러나 법인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성주에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국방부가 어제 이 사드 기지의 공사 자재를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이 충돌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도 차량 10대가 기지로 들어갔는데 경찰 1000여 명이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 충돌은 없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경찰 버스가 차벽을 치듯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드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진박교 앞입니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항상 이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곤 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이곳을 포위하듯 하루 종일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사드 기지 안으로 차량 10대가 들어갔지만 경찰 1000여 명이 이처럼 주민과 반대단체의 접근을 막아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자재와 공사를 할 노동자들을 실은 차였다며 사드 장비와 관련한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못 받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격렬한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평화협정 이후에 유명무실해지는 사드를 평화협정 전에 사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를 미군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이 의심하는 바죠. 국방부는 이번 공사에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내일 마을회관과 청와대 앞에서 동시에 항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이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이 집중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설립 과정에 위법이 드러나 법인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지난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했습니다. 형태만 사단 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 2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한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진짜 급하게 와서 막 급하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조례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슬쩍 끼워서 이렇게 넘겨가면 사실 의원들이 그거를 우리가 특히 지난해 1월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에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선 공모도, 시의회 동의도 아예 생략됐습니다. 위법성 논란에 인사 난맥상까지 잇따랐지만 대구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원님과 저희들이 보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3자의 기관에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 감사를 청구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징계와 개선 방안 마련, 시의회 동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문제 없다라고 계속 강변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듣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된 그 조치들을 원상 회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는 침묵과 방조로 일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예산 환수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강도 높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 9시 30분에 검찰에 출두한 박 전 행장은 오늘 새벽 6시에 귀가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박 전 행장이 조사를 받았던 검찰 특수부 조사실입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을 상대로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20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채용 비리 30여 건 가운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불과 10건쯤입니다.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박 전 행장 운전기사 자녀 채용과 대구 병원 경영자 자녀를 보훈 대상자로 둔갑시켜 채용한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금고 유치를 대가로 공무원 자녀를 채용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용도로 쓴 것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태에서 늦게 이뤄지다 보니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슬그머니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초선 의원이나 최근 당협위원장이 바뀐 곳에서 공천 잡음은 더 심합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공천 발표가 시작된 뒤 매일같이 불공정 공천을 성토하는 농성장이 돼버렸습니다. 경주와 경산, 의성, 영주, 청송, 김천 등에서 공천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 상복을 입는가 하면 단식까지 하며 불공정한 공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미를 느끼고 있고 공천 초기엔 삼선 단체장 경선 배제가 갈등의 원인이었지만 막바지로 갈수록 불공정한 경선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송 심상박 후보와 군위 장욱 후보 등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경선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협위원장이 초선 의원이거나 최근 당협위원장이 교체된 곳입니다. 신규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이제 몸집도 풀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말랑말랑한 이제 신참을 자기 밑에 두가지고 2년 뒤에 자기 구도를 만들겠다고 그냥. 대구에서도 초선 의원이 있는 동구와 남구, 달성군에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상향식 공천 대신 당협위원장 책임 공천을 강조하면서 신임 당협위원장의 자기 사람 심기에 따른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김형기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상임대표를 대구시장 후보로 영입했습니다. 김형기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대표 출마로 대구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와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거친 기초단체장 후보로
경주시장에는 준하경, 김천시장 김은규, 예천군수 김학동, 영천시장 김수용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장에는 최영조, 봉화군수엔 박노우, 울진군수 손병복 후보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가 경북대학교 교수 성추행 사건을 특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특별조사단에 피해자를 먼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건이 10년이 지난 데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 측 조사보다는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수를 즉시 직무 정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교수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고임금 걱정 없고 노사분규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노사평화의 전당을 짓는 대구시는 전국 최하위 저임금 청년 실업자 1위 도시에서 반노동적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통보로 대구 협력업체가 구조조정 위협에 직면해 있고 경기 이후로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며 대구시는 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청송과 영양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 지자체들이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라오스의 토라콤군, 영양군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국제농업교류 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 80여 명을 서너 달 동안 지역 농가에서 고용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TF팀을 구성해 임금 체불과 인권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공격 라인의 주축인 외국인 선수들이 빠지면서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저녁 홈에서 상주와 맞대결합니다. 대구FC는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 의존도가 높지만 올 시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외국인 선수로는 세징에 혼자 출전해야 해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김경준, 정치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하면서 내일 상주와의 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대구FC는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를 전망입니다. 예천군은 관내 351개의 등록 경로당을 손해배상 책임 공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예천군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1억 원, 치료비 1인당 100만 원의 보험을 1년 보장으로 가입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시설로 화재와 일반 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에 시민 2만 8천여 명이 서명했다며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즉 WTO 분쟁과 관련해 민간과 함께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차 판정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소에는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